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왜 이러죠? 가을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겨울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짬뽕 아람무늬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뒷판을 완성했어요. 보여드리면 짠! 여기 이제 경사뜨기까지 해가지고 실을 걸어놨습니다. 원래 제가 경사뜨기는 젊은 슌로우 방식을 잘 쓰거든요. 근데 일본식 경사뜨기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뜰 때는 어차피 이게 일서도안이기도 하고 해서 영상 막 검색해가지고 일본식 경사뜨기 방법을 한번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제가 전에 보여드렸죠. 그 큰 스와치도 떴다 이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게이지가 맞았거든요. 책에 있는 게이지랑 맞았는데 제가 하나 간간 게 있었던 거예요. 게이지 뜨고 나서 패턴을 좀 바꿨잖아요. 너무 잔잔해가지고 크게 바꾸는 바람에 이런 이제 꽈배기를 꼬는 코스가 원래 4코를 2코 꼬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제가 뭐 3코에서 6코로 꼬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이제 꽈배기가 더 커질수록 이게 교차되는 이 힘 때문에 편물이 더 쪼그라든 건지 아니면은 제가 이거를 뜰 때 게이지 낼 때보다 손에 힘을 많이 주고 뜬 건지 몰라도 뒷판을 이렇게 뜨다 보니까 이렇게 치수를 쟀는데 이 가슴 둘레가 너무 작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까베기는 뜰 때는 작다가 빨면은 늘어나니까 아예 빨면은 늘어날 거야 하고 뒷판을 다 뜨고 한번 세탁을 한 상태예요. 근데 세탁을 딱 했더니 뭐 좀 늘어난다 치고 해도 44, 뭐 43, 44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도안은 한 48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망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게 가디건이고 겨울 옷이니까 44로는 택도 없거든요. 거의 뭐 한 50은 돼야지 안에 뭐 입고 입을 수 있을 텐데 이거 다 풀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풀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버블 때문에 버블이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만들려고 제가 누가바님의 버블 뜨는 영상을 참고해가지고 아래 코를 끌어올려가지고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버블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해서 이중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풀다고 하면은 여기를 다 막 뜯어가지고 해야 되고 이게 술술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풀 순 없다.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은 제가 앞판도 지금 한쪽을 빨리 떴어요. 원래는 여기에 2코 멍석뜨기가 그 끝 부분인데 이 멍석뜨기에다가 앞판에서 꽈배기 파트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직선 구간을 늘려줬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여기 멍석뜨기에서 이렇게 잘라져서 꼬매야 되는데 그럼 이제 너무 작으니까 요 파트를 없던 파트를 추가를 해서 얘가 이렇게 연결되게 그래서 얘가 반으로 접히면은 이렇게 이 정도의 구간이 연장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이 심이라고 하죠. 바느질하는 이 라인이 원래 이 겨드랑이 아래 센터에 위치해야 되는데 이제 제 거는 이렇게 꼼수를 쓰다 보니까 약간 뒤쪽으로 가게 심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괜찮은 거는 아마 이 패턴을 계속 연장했으면은 이 심이 되게 도드라졌을 텐데 일단 패턴이 다르잖아요. 중간에 꽈배기 패턴이고 꽈배기 패턴이랑 여기 이제 안뜨기 이 구간이랑 여기랑 이제 만날 거라서 아직 꼬매보진 않았지만
제 바느질 했을 때 엄청나게 티가 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뭐 스토킹 스티치나 이 멍석 무늬를 연장해가지고 꼬맸으면 약간 이상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패턴이 완전 다르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살짝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건 누가 알겠어요? 저만 알죠? 그래서 이렇게 가슴 둘레를 조금 연장해주는 꼼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반대쪽 하나만 뜨면은 앞판 뒤판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대충 넘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실을 처음 써본다고 했는데 아직 실은 하나 둘 셋 타래 정도 들고 세 타래에서 아주 조금 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7타래를 여유 있게 사가지고 한 타래는 쓰지 않고 남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소매랑 이런 거 뜨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런 실을 처음 써보긴 하는데 굉장히 이 굵기가 일정하진 않지만 이런 케이블을 떴을 때 굉장히 케이블이 잘 사는 실인 것 같고요. 생각보다 엄청 거칠진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채비더 털실에 비해서는 아주 부드러운 편이고 대신에 얘는 뜰 때 약간의 지푸라기랑 그 검정색 머리카락 같은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러스틱 데라나 러스틱 걔는 이제 그냥 다 붙어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소프트 도네가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일 정도로 붙어 있진 않고 그냥 뜨면서 뗄만한 정도의 빈도로 나오긴 간간히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대쪽 바디를 뜨면 됩니다. 이제 뜨고 보니까 제가 너무 여백 없이 빡빡한 꽈배기를 뜨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게 보통은 이게 안뜨기 패턴이 조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이 보이는 게 균형감이 있는데 저는 완전 맥시멀 꽈배기 꽉꽉 들어차고 여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디건을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꽉꽉 들어찬 게 유니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또 뭔가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보여드릴게요. 글램핑 숙박권에 당첨돼서 글램핑장에 와가지고 2가지의 뜨개 숙제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처음에 뜬 세일러 카라 가디건인데요. 이 가디건이 제가 첫 번째 떠서 엣징 부분에 뭔가 허술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풀고 똑같은 디자인이 아니라 약간 다르게 다시 한번 엣징 부분을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캠핑장에서 이 엣징 부분을 다 풀어가지고 집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폭스실이어서 집에서는 풀 엄두가 안 났거든요. 얼마나 걸리지? 한 시간은 더 풀어야지. 왜? 반대쪽은 풀 수가 없어서 잘라버렸어요. 무슨 말? 여기는 그냥 쫙 풀면 되는데 이쪽은 이렇게 단추통을 만들어가지고 풀 수가 없어서 잘라버려야 돼. 잘라버리면 또 또 풀고? 풀고 이거? 이건 안 풀을 거야. 왜? 마무리 부분은 다시 할 거야.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마이스 스웨터를 이제 드디어 합치했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좀 옷의 형태가 보여지죠? 지난주에 제가 글램핑 다녀온 영상을 아마 앞에 붙였을 텐데 거기 가가지고 나머지 한쪽 소매를 떠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매 두 짝을 다 뜨고 바디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편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레글런으로 줄임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사실은 소매를 따로 뜰 때까지만 해도 크게 어려운 거나 막히는 부분이 없었다가 이제 이거 합치고 레글런 줄임하면서 도안에 약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그러면 뜨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각각의 바디를 합친 다음에 이게 구조가 모헤어 2단, 그 다음에 울실 2단 이렇게 해서 총 4단 세트로 계속 반복되는 건데 처음에는 소매를 합친 다음에 4단에 한번 줄임을 하라고 돼 있었어요. 일률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레글런 구조 뜰 때처럼 보통 이제 탑다운으로 할 때는 레글런 선을 중심으로 좌우로 한 컷씩 늘리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한다라고 하고 이제 줄이면서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뜨고 나니까 갑자기 바디 부분이랑 소매 부분이랑 줄이는 부분이 인터벌이 달라진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제 이 도안이 제가 영문 도안은 주로 탑다운으로 되어 있는 도안을 주로 뜨다 보니까 이렇게 바텀업으로 되어 있는 서술형 영문 도안은 생각해보니 처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안이 보통 저희가 뭐 좀 요즘에 많이 뜨는 도안 같은 경우에는 그 서술형 도안의 경우에도 지침이 굉장히 상세한데 보통은 한 단 한 단마다 어떻게 떠야 되는지 일일이 다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이 도안은 여기 줄이는 부분부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바디 부분은 2단에 한 번씩 줄여주고 소매 부분은 4단에 한 번씩 줄여주는 거를 반복을 하면서 또 몇 단 이후에는 뭐 여기 네크라인 줄임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각 단을 일일이 풀어가지고 한 단을 어떻게 떠야 되는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파트별로 여기는 얼만큼 줄여야 되고 여기는 얼만큼 줄여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제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되게 오랜만에 막 그 구글 번역 돌려서 보고 했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게 된 부분은 이제 이거 만약에 뜨시는 분은 그 부분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 여기서 편문 돌려서 안 뜨기로 뜨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이는 것도 겉뜨기 면에서만 줄이는 거고 각각 2단씩이니까 한 면은 바깥면, 한 면은 안쪽 면 이렇게 뜨면 끝나는 거거든요. 실마다. 그러니까 여기 해석을 그냥 이제 바디 쪽, 이쪽 레글런 선을 이렇게 중심으로 바디 쪽에서는 겉면을 뜰 때마다 줄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매 있는 쪽, 그러니까 이 레글런 라인을 중심으로 이 소매 쪽은 이 모헤어 부분에서는 줄임을 해주지 않고 이 울실로 뜨는 부분에서만 줄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도안이 사실 다른 무료 도안에 비해서는 상세한 편이고 페이지도 뭐 6페이지나 돼요. 보통 이제 이런 무료 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무료 도안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장이면 끝나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래도 여기 이 마이스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안에 비해서는 꽤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편인데 이제 이런 그 줄임에 대한 부분이 그런 식으로 설명이 좀 다르게 되어 있다는 점 그런 게 좀 달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거를 바디 부분이랑 소매 부분이랑 뜨다 보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초보자 분들이 뜨신다고 하면은 이 마커를, 저는 이제 다 똑같은 마커를 달아놨는데, 여기 그러니까 겉면마다 줄여주는 바디랑 뒷판 부분이랑 소매 쪽 마커를 다른 마커를 걸어두면 구분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이제 저는 귀찮아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할 때만 해도 막 가을 날씨로 접어들어서 아, 이거 뭐예요? 언제 입을 수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부터 완전 겨울 날씨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저희 집은 아직 보일러까지는 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추운 거예요, 집에 있는데. 그래서 가습기도 꺼내고, 이제 옷도 다 정리를 했어요, 지난주에. 여름 옷을 아직 정리하지 않고 다 있었는데, 남편이랑 제 옷이랑 다 꺼내가지고 다시 이제 집어넣고, 가을 겨울옷 다 꺼내고, 이불도 바꾸고, 월동 준비를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이 스웨터 뜨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손이.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 모헤어, 드롭스 모헤어가 니픽스 모헤어보다는 좀 더 거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걸러떼기 자켓을 다 완성을 해서 니픽스 모헤어를 이제 더 이상 손에 잡을 일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또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뜨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나 스와치 내는 것들의 털실이 좀 제가 기존에 썼던 콘사들보다는 약간은 거끄러운 느낌이 있는 실들이어서 그런지, 그 실들 작업하다가 얘를 작업하면은 정말 세상 부드럽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이 진짜 간사하구나. 이게 다 모든 게 상대적인 거죠. 이거 진짜 뭐해요, 뻣뻣하다고 약간 다시 살 일은 없겠다 했는데, 지금 이제 다른 거에 또 비해서는 얘가 세상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비교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이 느껴지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뜨고 싶다고 했던 그 블루 집업 가디건 실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블루 컬러 실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뜨기로 했고요. 10보를 샀는데, 지금 그게 일본 실이고 요즘 환율이 미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직구를 하기가 좀 타이밍이 좋지 않지만, 또 반면에 요즘에 엔화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일본 직구를 하기에는 좀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그 채비더두를 코아쿠 151호에서 국내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살까 하다가 일본에서는 얼마에 팔지? 하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마존 재팬이랑 라쿠텐 이 정도니까 들어가서 봤는데 완전 싼 거예요. 한 볼에 뭐 800엔 전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마존 재팬에는 수량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몇 볼밖에 없었고, 그 컬러가 좀 기다려야 되고, 라쿠텐에서는 10볼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쿠텐에서 사야겠다고 샀는데, 라쿠텐은 사실은 직배송이 안 되니까 배대지를 써가지고 네,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됐는데 계속 그냥 준비 중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빨리 하고 싶은데 안 와서 안 되겠다. 그 배대지 문의를 딱 하는 순간, 딱 왜 안 오죠? 언제 오죠라고 딱 문의글을 남기고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한 진짜 1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상품 도착했다고 배대지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 정도에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일본실이 좀 이제 직구를 하면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 다루마실이나 그 뭐죠? 또 다루마 말고 브랜드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일본 브랜드의 실들을 사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한번 아마존 재팬이나 라쿠텐 보시면은 저렴하게 득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재팬은 직배송이 되니까 저도 몇 개를 지금 사려고 장바구니 사놔놨거든요. 훨씬 국내보다 싸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아마존 재팬에 그 일본 도서도 팔고 또 약간 세일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에도 일서도안 책을 국내에서 저는 그냥 샀거든요. 예스24나 교보문고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 아마존 재팬에서 그냥 바로 사는 게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후회했어요. 뒤늦게 여기서 살 걸 이러면서 그때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헤어 단이 왔고, 모헤어 단 바디에서만 모헤어 단에서는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바꾼 거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레글런 라인이 원래 도안은 한 코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레글런 라인의 구조 옷은 최소 한 코보다는 두 코를 두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약간의 그 라인이 선명하게 두께감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를 좋아해서 도안에서는 한 코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SSK랑 K2 투게더로 이렇게 줄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레글런 라인을 두 코로 잡았습니다. 그거를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워낙 실도 얇고 보여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인 울실로 뜨는 것보다 레글런 라인이 막 선명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코로 돼 있는 것보다는 두 코로 돼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두 코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줄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도안을 구입해서 시작을 하면은 도안을 다 읽어보고 하지 않고 그냥 시작할 때 보면서 그냥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다가 이제 얘가 좀 이렇게 카라 만들고 여기에 앞에 이걸 뭐라 그러지? 이 용층이 있는데 버튼밴드 말고 아무튼 이 부분을 만들고 카라를 만드는 방법이 제가 처음에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거의 임박해서 한번 봤더니 약간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그 픽업을 할 때 이중 픽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방식이라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얘를 열심히 뜨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거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릴까 봐요. 원래 제가 지난번에 어떤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을 텐데 제가 이렇게 돗바늘이랑 전구 마커랑 이렇게 원형 마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손거울을 사가지고 이렇게 자석 패드를 붙여가지고 쓰니까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제가 요즘 문어발도 많아지고 하면서 여기가 너무 포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큰 집으로 이사를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 초콜릿 손거울 구매처 링크 남겨드렸었는데 이게 그때 작은 게 있고 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거를 사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하고 이렇게 큰 거를 구매를 했고요. 저는 이거 10x10에서 얼마였지? 3,000원 안 되는 금액으로 샀어요. 2,000 얼마 주고 샀는데 뜯어볼게요. 그래서 거의 제가 기존에 쓰던 거에 2배 정도 사이즈니까 이거는 이제 외출용으로 들고 나가고 이거는 집에서 쓸 때 쓰려고 이걸로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거울이 달려있는 거라서 이거를 떼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그나마 좀 수월했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커서 아마 본드가 많이 이렇게 뒤에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딱 진짜 점 하나 정도만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떼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거울이 부서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테이프를 붙이고 이게 혹시 깨지더라도 가루가 튀지 않게 하려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보통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바닥에다가 몇 번 떨어뜨려서 이게 분리가 된다면은 운이 좋은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5번 정도 제 키 높이에서 바닥에 그냥 떨어뜨렸어요. 밑에 집한테는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떼졌죠? 그래서 저는 좀 운이 좋았네요. 이렇게 4군데 본드가 붙어 있었는데 떨어뜨리니까 안 깨지고 잘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본드가 어느 정도 강도로 붙었냐에 따라서 이게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테이프로 하고 사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되게 쉽죠? 그러면 이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박스 받치고 집에 근데 그런 자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해서 칼로 여기 끝 지점 이렇게 표시. 자, 이렇게 잘랐고요. 자, 이렇게 끼워보고 자,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커팅했고 자, 이렇게 넣어보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로 뒷판에 붙여주세요. 이제 마지막에 자석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거 지난번에 제가 구매처 남겨드렸던 이 조그만 자석 여기에 순간 접착제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끝 부분에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끝! 완성했습니다. 이사를 시켜볼게요. 여기 너무 힘들었어요.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는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돗바늘이랑 그 다음에 요거 바늘 조임키, 전구 마커랑 그냥 코스 마커 이렇게 분산해서 나눠서 해놨고, 얘는 이제 휴대용, 얘는 집에서 쓰는요. 이렇게 두 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완전 뿌듯합니다. 마일스 폴로 스웨터는 여기 앞에 버튼 밴드, 플랫킵 부분을 다 끝냈고요.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고무단으로 마무리하는 거 했어요. 이 소매 부분 할 때 약간 이제 고무단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 어떡하나 그랬는데, 일단 바늘이 2.5mm이기도 하고 좀 예쁘게 뜨고 싶어서 다시 아메리칸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더 가지런하게 나온 것 같긴 해요. 소매는 그냥 컨티넨탈로 떴고, 여기 앞부분은 사실 옷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쪽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 디테일이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그런 인상이나 어떤 퀄리티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매 끝이나 뭐 햄라인 이런 데보다는 여기를 좀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인데, 그래서 여기도 고무단을 되게 오랜만에 아메리칸 방식으로 뜨느라고 손이 진짜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가 한동안 아메리칸으로 뜨질 않아서 그런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원래 처음에는 분명히 아메리칸이 훨씬 더 익숙했고 컨티넨탈을 손에 익히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 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를 줍고 쭉 고무단 뜨고 끝은 그냥 이탈리안 바인도프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이쪽도 그렇게 마무리를 한 다음에 여기 밑에를 사실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좀 찾아봤더니 도안에서는 그냥 바느질을 해라 라고 마지막 부분에 그냥 나와 있어서 어떻게 바느질하는 거지? 그냥 막 찾았는데 그 동영상 같은 데는 여기를 다 픽업을 같이 해서 이렇게 뜨는 방식 같은 것만 있어가지고 그냥 대충 제 마음대로 바느질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여기 앞쪽이랑 여기 뒤쪽 그 다음에 바디 3개를 같이 바느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자신이 없어서 먼저 이 앞부분이랑 바디 연결하고 다시 안쪽에서 양쪽 2개 이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밴드는 도안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안뜨기 뜰 때 야노버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도안에서는 그러면 그냥 한 단에 야노버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 단추가 전혀 통과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뜨기 전에서 야노버를 2번 감은 다음에 하고, 다음에 안뜨기랑 겉뜨기를 같이 모아뜨기, 겉뜨기로 한 다음에 쭉 뜨고 뒤집어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이게 코가 늘어지든 말든 무시하고 그냥 안쪽에서는 이제 여기가 겉뜨기가 되거든요. 겉뜨기로 떠주고 그 다음 단에서 같이 여기 구멍에서, 그러니까 이 코를 통과하지 않고 구멍을 통과해가지고 안뜨기를 떠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커집니다. 이 도안이 참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 픽업 그 코수가 사이즈별로 몇 코를 픽업해라는 나와 있는데
규칙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몇 단 줍고 몇 코 건너뛰고 주어라가 아니라 그냥 여기는 뭐 60 몇 코를 픽업하세요. 이런 식이라서 사실 그 단을 맞추는 게 이게 사람마다 이게 뜨다가 약간 뭐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원래 여기 위에 도안대로 이렇게 뜨라는 데까지 떴더니 약간 여기가 짧은 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몇 단 더 이렇게 떠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안이랑 안 맞아서 그냥 저는 그 픽업하는 코스는 다 무시하고 그냥 제가 평소에 그냥 픽업을 했을 때 적당히 나올 만한 그런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단에서는 다 4코 줍고 1코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대략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도안에서 제가 제일 처음 해보는 게 보통 이제 여기를 코막음을 해서 넥라인을 만들면 넥라인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여기에 막 실이 2가닥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엄청 지저분한데 그거를 이중으로 픽업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여기 앞면을 보고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하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림이 한 장 나와 있어서 원래 우리가 이렇게 겉면을 보고 코를 줍잖아요. 근데 이 겉면을 주우면서 뒤에 바늘, 2번째 바늘에다가 이렇게 휘감아가지고 다시 이 바늘을 한번 감고 다 앞에 거를 다시 또 픽업하고 이런 식으로 이 시접이 코와 코 사이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일종의 더블 리팅인 것 같아요. 근데 더블 리팅 같은 경우에는 코 픽업을 할 때는 일단은 앞면에서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노버 같은 걸 하면 야노버를 하면서 이제 코를 만들어주는 거라서 약간 이제 다르죠. 얘는 이제 시접이 아예 중간으로 숨겨지게끔 픽업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저도 처음 써봤습니다. 근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은 뒤에 바늘이 이렇게 딱딱한 바늘이 뒤에 이렇게 잡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픽업을 할 때 이게 코가 지금 되게 작잖아요. 3mm로 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막 모헤어로 뜬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거를 막 찾아가지고 얘를 같이 잡으면서 이중으로 픽업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약간 욕하면서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뭐 일자 구간이면은 코마다 그냥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곡선 구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에서 주어야 되는 구간도 있고 이렇게 직선 구간도 있고 하니까 양쪽을 또 대칭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픽업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좀 오래 걸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좀 그랬는데 꾹꾹 참고 인내심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결국에는 다 해서요.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더블 리팅 같은 경우에는 뜨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코를 뜨잖아요. 한 코는 앞면 코, 한 코는 뒷면 코 이렇게 뜨는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원형으로 떠요. 이렇게 이중으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원형으로 뜹니다. 도안에서는 한 1.5cm까지 원형으로 이렇게 메리아스 뜨기를 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합쳐가지고 다시 고무단으로 카라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 버튼밴드 끝이랑 여기 끝에 마무리가 이제 지저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원형이거든요.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원형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여기 끝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아까 고민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5cm를 뜨고 이제 코를 줄여서 그러니까 다 케이트톡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단에서 이중으로 모아뜨기, 겉뜨기, 모아뜨기, 안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립단을 만들어서 카라를 만드는 게 원래 디자인인데 카라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립단이 한 겹으로 나올 거라서 여기가 좀
탄탄하지 않고 너플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중 픽업도 되게 힘들게 하고 했는데 좀 그렇게 되면은 예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은 여기 카라 부분은 고무단이 아니라 그냥 메리아스 뜨기를 겹단으로 해서 하는 카라로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그렇게 끝까지 해버리면은 이 여기 목 부분에 이렇게 탄탄하게 한번 이렇게 막아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막아주는 건 처리했거든요. 그냥 안쪽 면에서 니트 투게더 쭉 해가지고 이미 원형에서 벗어난 상태인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다시 줄여준 다음에 다시 이중으로 이렇게 카라가 겹단으로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코를 또 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코를 또 어떻게 주워서 만들어야 되지 하고 계속 생각하다가 지금 그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다시 바늘을 처음에 이거를 이중으로 코를 만들어 준 것처럼 다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다시 이쪽 바늘에다가 원래는 이 바늘은 없었던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 모아뜨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이렇게 안쪽 면에서 모아뜨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3니드 바인드 오프 하듯이 모아뜨기를 해주면 이렇게 겉면 쪽에서는 안뜨기 라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을 따라서 생겨진 코를 다시 밑에 부분을 찔러서 바깥 부분에 다시 픽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막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라운드로 쭉 뜨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뭔가 이 지지해주는 어떤 라인이 안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 도안대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카라가 있는 구조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서 원형으로 이중으로 해서 솔기를 다 숨겨준 다음에 다시 3니드 바인드 오프 하듯이 한 라인으로 코를 만들어주고 다시 뒤쪽에서 픽업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원형으로 뜰 거예요. 근데 이제 고무단은 원래 2.5로 계속 하라고 돼 있는데 이제 메리아스 뜨기로 저는 바꿀 거기 때문에 카라 부분에는 이 목 지지대 부분을 2.5로 뜬 거거든요. 그래서 카라 부분은 다시 3mm로 뜨다가 3.5로 넓혀주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어발 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막 같은 호스의 바늘을 여러 개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바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도 처음에 이중 픽업할 때 2.5mm 줄바늘 3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도안에서는 앞면에 한 줄 걸려있고 뒷면에 한 줄 걸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뜨는 바늘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바늘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치아오그 5인치짜리고 하나는 쇼티에 있는 그 2.5인치짜리 이렇게 2개밖에 없어가지고 2개를 코를 픽업하고 나니까 뜰 바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를 줄을 쭈글쭈글하게 한 다음에 당겨가지고 걔를 이제 뜨는 바늘로 해가지고 되게 막 아름답지 못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이래서 다들 바늘을 많이 사시는구나. 바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바늘은 그러니까 저도 치아오그 컴플릿 세트 5인치짜리가 있는데
많이 쓰는 바늘 있잖아요. 뭐 3mm, 4.5mm, 5mm 이렇게는 4인치를 개별로 좀 샀거든요. 그래서 걔는 2세트씩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이렇게 막 2.5mm 같은 바늘은 이렇게 사용할 일이 있을지 몰랐죠. 이렇게 3개나 필요할 일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 따로 사가지고 할까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젯밤에 못 잡고 그냥 원래 3개로 해야 되는데 2개로 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저 바늘 뭐 쓰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쓰는 바늘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제가 그 이런저런 이제 바늘에 대한 그런 욕심이 좀 생기면서 타쿠미 콤보를 질렀습니다. 타쿠미 콤보를 왜 질렀냐면 저는 치아오구만 쓰거든요. 치아오구 스틸이랑 그다음에 밤부 그리고 쇼티 이렇게 있는데, 치아오구 밤부가 너무 흠집이 많이 났다 그래야 되나요? 그게 이제 면사 같은 거는 스틸로 뜨면 미끄러우니까 이제 밤부를 샀는데, 그 애는 근데 스몰 세트를 샀어요. 밤부는. 근데 이제 몇 개 막 4.5mm, 4mm 이런 거를 이제 막 뜨다 보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컨티넨탈 연습한다고 컨티넨탈 연습하면 이게 바늘끼리 스치는 일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거기가 막 다 파인 거예요, 바늘이. 약간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타쿠미 사고 싶다 그랬는데 워낙 그때 핫딜로 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환율 때문에 핫딜이 안 올라오고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요즘에는 핫딜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참고 에이씨, 핫딜은 나와 인연이 아니었다 하고 그냥 제 가격을 주고 샀습니다. 이제 오면은 보여드리면서 제가 쓰는 바늘도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근데 저는 뭔가 하나에 꽂히면은, 그러니까 꽂혔다기보다는 뭔가 하나에 되게 만족하면은 다른 거를 잘 안 알아봐요. 이렇게 다 주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픽업을 해서 다시 이제 처음에처럼 앞뒤로 바늘이 걸려있는 상황이 됐고, 이제 저는 겉뜨기를 바늘 바꿔가지고 할 겁니다. 네, 3mm 바늘로 바꿔가지고 원형으로 뜨는 거 시작했어요. 약간 그 뿌띠니트의 보드티 카라 같은 느낌으로 나오겠죠? 이게 바텀업이어가지고 입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제 여기 플랫킷 달고 한번 입어봤거든요. 근데 조금 더 컸으면 좋았겠다 싶었어요. 제가 도안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를 떴는데 작은 사이즈도 사이즈는 그렇게 작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게이지 안 내고 대충 맞겠지 하고 했는데 도안 게이지보다도 역시나 쫀쫀하게 떠가지고 또 작아졌습니다. 이제 카라는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이 떠줘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오늘 지금 토요일인데 오늘은 요거 카라만 뜨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메리아스만 뜨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은, 그러면 카라 길이만큼 다 뜨고 나서 다시 이제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2개를. 그거를 지금 키츠너 스티치로 연결을 해줘야 될지
그러니까 이음새 없이 아니면은 모아뜨기를 떠가지고 안쪽 면에서는 안뜨기 라인이 보이게 하는 게 예쁠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저 이 실을 메리노 헤어 감아 놓은 건데 제가 200g짜리 메리노 헤어를 네, 처음에 그냥 예뻐 보여서 한 콘을 샀어요. 근데 되게 예쁜데 한 콘이 별로 안 감겨 있는 거예요. 200g이니까. 그래서 아, 이거 옷 뜨려면은 되게 많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거의 5개? 그때는 그 실의 양에 대한 감이 없었어요. 이렇게 얇은 실이 200g이 얼마나 감겨 있는지 감이 전혀 없었던 거죠. 막 이제 뜨린이여서 그래서 이거를 5개나 샀는데 사실은 그냥 200g 가지고도 뜰 수 있는 2콘만 있어도 충분히 뜰 수 있는 양이었거든요. 100g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2콘 하면은 쓸 수 있었는데 근데 얘가 써도 지금 줄지 않아가지고 회사분들 한 콘씩 나눠주고 그리고 이거 이번에 이 스웨터 뜨면서 또 이렇게 감아가지고 쓰고 했는데도 아직 한 콘인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샀어요 얘를. 근데 처음에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저 되게 처음에 어려웠어요. 그 이 실을 콘사가 저렴하니까 콘사를 쓰고 싶은데 콘사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합수 그다음에 뭐 몇 함 몇 수 이런 개념도 그렇고 또 주문할 때 그람으로 주문하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옷 하나 뜨려면 얼마가 드는 거야? 이런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찾아보고 판매자님한테 문의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도 가끔 이제 막 뜨기 시작하신 분들 콘사 너무 주문하는 거 어렵다고 하시는 거 이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막 합사, 연사 이런 개념도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유튜브에 그런 거 실 사면 그런 거 설명 되게 자세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영상을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막 꼼꼼하게 막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런 거를 잘 못해가지고 아 이거 너무 시끄럽네요 소리가. 자세하게 전달 드리면 좋을 텐데 자신이 없어요. 사실 크게 막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구매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그런 제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막 비교 그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채널에서는 그런 거 잘 없죠 거의. 그래서 저는 이 실 어디에서 샀고 대충 뭐 몇 그램짜리 샀어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찍으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보니까 막 다들 꼼꼼하신 분들은 대본 그러니까 약간 스크립트를 짜거나 아니면 대략적인 이 흐름 같은 것도 다 생각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거든요. 그냥 그날 찍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냥 제 마음대로 좀 하는 편이라서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근데 뭐 그런 정보는 워낙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냥 어떤 실로 제가 뜨고 있는데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런 게 힘들고 뭐 이건 이렇게 바꿔서 떴고 그냥 그런 얘기를 위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뜨면 되냐면요. 지금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안쪽 뜰 차례거든요. 그럼 안쪽을 뜰 때는 안쪽 바늘로 반대쪽에 안쪽 바늘로 이렇게 뜨고 바깥쪽에 오면은 바깥쪽 반대 바늘로 뜨고 이런 식으로 뜨면 돼요. 왜냐면 뜨던 바늘로 계속 떠버리면 얘가 이렇게 슬슬 빠지면서 또 한 개의 바늘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고 나서는 이쪽 바늘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시 원형으로 이렇게 뜹니다. 원래는 좀 빨리 작업을 해서 완성된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 카라도 만만치가 않고 밑단도 지금 저 고무단 안 했잖아요. 고무단 안 해서 지금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라서 이번 주 영상에서는 완성된 후기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거의 네크라인 좀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주말 동안에 얘 카라와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